걷기는 정말 만능일까? 60세 이상을 위한 진실 걷기가 거짓말일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걷기가 유일한 운동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근육량과 골밀도를 잃고 있으며 낙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더 걸으세요, 만보를 채우세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운동 자체에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단 60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뼈 전문가들이 뒷받침하고 물리치료사들이 권장하며 확고한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걷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여전히 약해지고 있었고 결국 요양시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추가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60세 이후 당신의 근육이 침묵하는 이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당신의 근육은 평범한 움직임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가벼운 일상 활동까지도 말이죠.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이러한 활동을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움직임은 너무나 강렬하게 근육을 자극하여 근육이 반응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만약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이와 같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운동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 연구 결과를 접한 모든 전문가가 이를 추천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 첫 번째 운동은 별표 앉았다 일어서기, 시트 투 스탠드, 별표입니다. 이는 미국 스포츠의학회,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더선에 의해 노인들을 위한 단일 운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불렸습니다. 이단 하나의 운동은 만보 걷기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력, 파워, 기능적 능력을 키워줍니다. 존스 홉킨스의 연구에 따르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노인은 요양시설에 갈 위험이 400% 낮았습니다. 걷기는 이런 능력을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5km를 걸을 수 있어도 화장실에서 일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행하는 방법. 튼튼한 의자에 앉아 최대한 앞으로 당겨 앉습니다. 발은 무릎보다 약간 뒤에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팔을 가슴 위로 포개어 다리 근육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발 뒤꿈치로 밀어 올리며 약 2초에 걸쳐 일어섭니다. 1단선 후에는 천천히 3에서 4초에 걸쳐 다시 앉습니다. 이 느린 동작, 내려가기, 을 별표 편심성 훈련, 익센트릭 트레이닝, 별표이라고 하며 연구에 따르면 걷기보다 30% 더 빠르게 근육을 만듭니다. 8에서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세요. 1분 휴식 후 2, 3세트를 반복합니다. 이를 주 3회 실시하세요. 4주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8주 안에 몇 년 만에 가장 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매일 20에서 30번 사용하는 정확한 움직임을 훈련합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변기에서 일어서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차에서 내리기. 걷기는 이러한 수직적인 움직임이 아닌 수평적인 움직임만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상은 수직적으로 일어납니다. 균형 감각의 최고봉, 외발서기. 두 번째 운동은 별표 외발서기, 싱글 레그 스탠드, 별표입니다. 낙상 예방 전문가들은 이를 최고의 균형 강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교토대학의 한 연구는 1300명의 노인을 2년간 추적했습니다. 6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84% 낮았습니다. 걷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평평한 길을 몇 시간 걸어도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 카운터나
튼튼한 표면 옆에 서세요. 서 있는 다리는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약 5에서 8cm 들어 올립니다. 앞쪽 벽의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최대 60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한 오래 자세를 유지합니다. 반대쪽 다리로 바꿉니다. 처음에 5초나 10초만 버틸 수 있다면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준선입니다. 당신은 빠르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2번 연습하세요. 2주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시간을 2배로 늘립니다. 4주 안에 30에서 45초에 도달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60초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눈을 감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 균형 정보를 차단하고 당신의 고유 수용 시스템, 프로프리오셉티브 시스템, 즉 몸의 내부 위치 감각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매일 연습하면 균형의 중심인 소뇌의 뇌 조직이 실제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더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운동이 걷기를 능가하는가? 이제 이 2가지 운동이 왜 걷기를 이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정상 상태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같은 속도, 같은 강도, 같은 움직임 패턴이 반복됩니다. 60세가 지나면 당신의 몸은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반응을 멈춥니다. 이 두 운동은 가변 저항을 제공합니다. 이는 적응과 성장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근육에 도전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는 전체 체중으로 근육에 부하를 줍니다. 걷기는 아마도 당신의 근력 용량의 20% 정도를 사용합니다. 외발 서기는 평지 걷기가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균형 시스템에 도전합니다. 메더선 앤드 사이언스 인 스포츠 앤드 엑서사이즈에 발표된 연구는 주 4시간 걷는 노인과 주 45분만 저항 및 균형 운동을 한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걷기 그룹은 근력, 골밀도, 낙상 위험에서 최소한의 변화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서기나 외발 서기와 같은 운동을 한 그룹은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리 근력 67% 증가, 골밀도 4% 증가, 낙상 위험 73% 감소. 그들은 5분의 1의 시간만 운동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정확한 주간 운동 계획자, 당신의 정확한 주간 계획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가지 운동 모두를 수행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3세트, 세트 사이에 60초 휴식. 외발 서기, 각 다리로 60초 유지, 총 2회 연습. 총 소요 시간은 단 12분에서 15분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휴식 및 회복하거나 즐긴다면 걷기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절대 걷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는 정신 건강, 야외 활동, 자연을 즐기는 데 훌륭합니다. 하지만 걷기와 근력 운동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걷기는 유지하지만 이 두 운동은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 1, 2주차, 단순히 기준선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운동이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3, 4주차, 일상 활동이 더 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의자, 계단, 그리고 균형감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6에서 8주차,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토마스, 71세는 매일 8,000보를 걸었지만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 양쪽 난간을 잡아야 했으며 넘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의 걷기만 하는 루틴을 중단시키고 이 두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8주 후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손자들과 놀아주고 있었고 난간 없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느껴보는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단지 약해지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명 예측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은 심혈관 건강보다 장수를 더 잘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1마일을 걸을 수 있는 능력보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더 잘 예측합니다.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는 능력은 다른 어떤 단일 테스트보다 낙상 위험을 더 잘 예측합니다. 이 두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훈련합니다. 뼈 전문가들은 이 운동들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항 운동만이 골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기껏해야 뼈를 유지합니다. 종종 매일 걸어도 밀도는 계속 손실됩니다. 하지만 전체 체중으로 뼈에 부하를 주는 앉았다 일어서기는 실제로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이 운동들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능적 움직임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의학 의사들은 이 운동들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들이 독립적인 삶을 끝내는 두 가지 요인, 즉 쇠약과 낙상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이 두 운동을 루틴에 추가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걷지만 여전히 근력과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두 가지 간단한 운동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